KF-X가 실전 배치되면 그동안 한국군이 담당하지 못했던 임무들을 맡을 것이다. KF-X가 등장하면 기존의 한국군이 맡지 않았던 임무를 맡게 된다. 당군 이래 최대의 전력 증강 사업. 개발 비용 8조 원, 조달 비용 10조로 전체 사업비 18조. 숫자만 보면 굉장히 많은 금액으로 생각되지만 바로 위 5세대기인 미국의 F-35는 개발 기간만 20년에 개발비는 60조에 이릅니다. 비록 4.5세대 전투기지만 블록 2, 3부터는 반매립형 무장 장착을 완전 매립형으로 가면서 성능에 대한 기대가 더 큽니다. 10개가 넘는 정부 출연 연구소와 산학 협력 대학교들이 한국 공군의 미래를 걸고 노력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자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밀리터리 채널 생활탐구입니다. 먼저 KF-X 무장을 살펴보면 어떤 임무들을 맡게 될지 감이 잡힙니다. KF-X 무장 중 미사일 부분, 공대공 미사일, IRST-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미사일, 국상 공대공 미사일 개발 중, 국상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 개발 중,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 AGM-65 매버릭 미사일, 국산 공대지 미사일 개발 중, 국산 대방사 유도무기 개발 중, 공대함 미사일, AGM-84 하푼, 그리고 국산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개발 중, 국산 극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개발 중. 국산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 개발은 첫 번째로 상승 단계의 적 탄도 미사일을 공대공 요격 미사일을 통해 요격하는 임무를 맡게 되고, 국산 대방사 유도무기 개발은 대방사 유도무기로 적 방공망을 타격, 무력화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국산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통해 적 함정을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국산 극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개발도 극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통해 적 함정을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상승 단계의 적 탄도 미사일을 공대공 요격 미사일을 통해 요격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한국은 북한 미사일 상승 단계에서 요격할 KF-X에서 발사하는 요격 미사일과 2단계 레이저 요격 무기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KF-X에서 발사되는 요격탄은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신형 미사일, 초대형 방사포도 요격이 가능하고,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공동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항공기 탑재 레이저 무기를 이용해 상승 단계의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현재 한국군의 미사일 방어망은 패트리어트3, 천궁2 개량형 미사일 등으로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이 한국 땅에 떨어지기 전 마지막 단계에서 요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요격을 하더라도 북미사일 파편이 우리 국토에 낙하할 수 있고, 요격 시간도 짧아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 미사일 상승 단계에서 요격하는 것이 우리 땅에 피해도 없고 가장 효과적인 요격 방법이지만 기술적으로 실현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은 북한 탄도탄을 심각한 위협으로 생각하고 있고, 2019년 한국이 미국 측에 요청한 상승 단계 요격 무기 공동 개발 의사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가 공개한 KF-X에서 발사되는 상승 단계 요격 공대공 미사일 개념도입니다. 그리고 KF-X 탑재용 공대공 요격 미사일 말고도 아예 북한 지역 일정 외곽 지역에서 상승 단계 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무인기를 개발해 24시간 풀로 가동한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2016년에 미국은 무인 공격기 리퍼에 고성능 적외선 탐지 장치를 장착해 지상에서 발사되는 탄도 미사일을 탐지하는 데 성공하였고, 향후에는 탐지와 함께 요격 미사일과 레이저를 통해 상승 단계의 북탄도탄을 직접 타격하게 됩니다. 한국도 상승 단계의 북탄도탄 미사일을 사전에 탐지할 수단을 강구하고, 양산에 들어가는 한국형 정찰용 중고도 무인기를 비롯해 정찰용 고고도 무인기 개발도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방사 유도무기로 적 방공망을 타격하고 무력화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대표적인 대레이더 미사일인
AGM-88 HARM, 그리고 AGM-45 슈라이크, AGM-65 매버릭 미사일입니다. 적 레이더 전파를 잡아내 역추적하여 적 레이더를 파괴시키고 이를 위해 만들어진 미사일이죠. 보통 SEAD 임무에서 쓰이며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킵니다. 한국 공군도 KF-16의 AGM-88 HARM 미사일 100여 발을 운용하면서 SEAD 작전을 수행하고 있지만 AGM-88을 이용해 SEAD 작전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용 표적 식별 장치 HTS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KF-16이 자체적으로 표적을 식별하고 타격할 수 없으며 전자전 장비와 전자전기 부족으로 100%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은 2016년에 KF-X의 AIM-9X 사이드와인드와 하품 블럭2 인트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운용 중인 AGM-88 대레이더 미사일도 KF-X의 인트를 금지시켰죠. 이후 한국은 유럽의 미티어 중거리 미사일과 IRS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인티하기에 이르렀지만 대레이더 미사일인 만큼 대체 방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과학플러스에서 KF-X에서 운용할 대레이더 미사일 개발을 공개했습니다. 즉 미래 한국 공군의 대레이더 미사일은 미 공군의 AGM-88 AARGM 차세대 대레이더 미사일급으로 개발할 예정이며 KF-X에 운용하게 될 대레이더 미사일을 비롯해 한국 공군에는 없는 광대역 RF 표적 식별 및 추적, 수동 광학 이중 모드 탐색기 개발, 타겟팅 포드 개발, 미사일 위치 기반 타격이 가능하도록 GPS, INS 항법 기능 추가, 자체 연동 임무 계획 시스템 개발, 조종사 인터페이스 RWR과 표적 식별 장치와 연동을 위한 KF-X와 통합 등 단순히 KF-X와 대레이더 미사일 개발의 통합 수준을 넘어 미 공군 수준의 SEAD 작전에 필요한 모든 시스템을 직접 한국이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와우. 그리고 부족한 전자전기와 전자전 능력을 보충하기 위해 KF-X를 향후 에스코트 전자 공격기로 파생시킬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초음속 극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통해 적 함정을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한국 국방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산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개발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언급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엉뚱한 곳에서 언급이 되었었는데 영국이 한국 국방부에서 얻었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KF-X에 통합하여 사용하게 될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개발이 조만간 완료된다는 보도였습니다. 언론 보도 알게 된 한국이 개발 중인 국산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의 사양을 종합해보면 대충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2007년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2020년경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사거리 300에서 500km, 마하 3에서 4. 초음속 대함미사일 유도 방식과 추진 방식은 일체 비밀이며 항공기, 차량, 함정, 잠수함 탑재용으로 개발 중이고 KF-X에 통합되어 운용할 예정입니다. 일단 국산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이 완료되면 북중일 함정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특히 KF-X용 공대함 초음속 미사일은 덕티드 추진 방식으로 일본의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ASM-3와 비슷한 모델로 개발 중이며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공대함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기반으로 마하 5 이상의 공중 발사형 극초음속 순항미사일까지 개발하게 됩니다. 2020년대에 배치된다던 초음속 대함미사일은 상당한 테스트가 비밀리에 진행되어진 듯하고 공대함 버전도 지상 테스트가 이미 여러 번 진행된 듯합니다. 즉 공대함 초음속 대함미사일은 기존 함대함 미사일과는 별개로 진행하는 개발 사업이며 당연히 함대함 초음속 대함미사일과 잠대함 버전이 먼저 등장하고 이후 공대함 버전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며 KF-X가 실전 배치되면 그동안 한국군이 담당하지 못했던 임무들을 이제 당당하게 맡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기쁨입니다.